(1300도가) 넘는 뜨거운 불의 기운을 견뎌야 합니다. 가마에서 나오면 이번엔 모진 두드림을 이겨야 하죠.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매질은 수천 번. 뜨거운 가마 앞에서 쇠를 달구고 매질하는 작업이 끝도 없이 반복됩니다. 그 지난한 과정 속에서 노쇠는 더욱 단단해져 가죠. 노쇠는 다시 깎여나갑니다. 거친 표면을 벗겨내면 회색빛에서 황금빛으로 새롭게 태어나죠. 눈부시도록 깊은 멋과 품격을 지닌 방자유기는 조상의 지혜가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 우직한 황소처럼 묵묵히 제길을 걸어온 명인의 고집이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 깎은 건 산화피막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 가질 틀에다가 박아놓고 이 칼대로 깎으면은 방자 고유의 색깔이 이렇게 나옵니다. 전통의 빛을 이어가기 위해 오늘도 불 앞에 서는 방자유기 명장의 진한 땀을 마주합니다. 바람 맑고 물 맑은 전라북도 김제. 이곳에 이종덕 선생의 공방이 자리해 있습니다. 방자유기는 궁궐이나 권세가 있는 양반들이 주로 써온 그릇. 분홍과 양반이 많이 살았던 김제는 예로부터 방자유기를 제작하는 지역으로 유명했지만 언제부턴가 전통의 맥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선생은 그러한 이곳에 방자유기의 전통을 잇기로 결심하고 8년 전 터를 내렸죠. 이 재료가 주석입니다. 이게 원래 이 덩어리로 돼 있는 거를 맞게 하려고 녹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굴이 99.9%의 굴입니다. 요 두 가지를 78% 대 22%를 바꿈해서 녹여서 이 부면은 원재료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통 유기 제작법은 3가지입니다. 불에 녹인 쇳물을 틀에 부어 만드는 주물유기, 노쇠를 불에 달궈 망치질로 형태를 잡아가는 방자유기, 부분만 달궈 만드는 반방자유기가 그것이죠. 그 중에서도 방자유기는 가장 품질이 좋은 공예품. 정직하지 않으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높더라도 다른 금속을 섞는다거나 비율을 달리할 수 없는 이유죠. 1300도 정도 이상 올라가야 제대로 녹습니다. 원래는 구리가 1083, 4도, 주석이 231도라고 그래서 녹는 거로 따져보면 비율적으로 한 780도면 녹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거보다 훨씬 높게 구리의 온도보다 한 1, 20% 높게 온도를 해야 잘 희석이 됩니다. 방자란 말은 아주 좋은 사람이나 물건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그릇의 밑바닥에 방자가 찍혀 있어 방자유기라는 명칭으로 불려졌죠. 벌써 40여 년째 방자유기를 만드는 이종덕 선생. 적지 않은 세월과 정성을 쏟아왔으니 방자는 곧 선생의 삶이자 생활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식물성 기름으로 이게 그 쇳물을 벗을 때 깨끗이 나오고 눌러붙지 말라고 칠해주는 겁니다. 쇳물이 튀기지도 않고 따뜻한 물을 붓는 거예요. 방자유기는 현대 재료공학에서도 불가사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리에 섞는 주석의 정량은 9대 1선인데 방자는 주석의 비율을 훌쩍 넘겨
1에서 22까지의 비율로 끌어당겨 버리죠. 두꺼운 이론서를 뒤로하고 철저하게 선조들의 경험에 의지하는 방자의 황금 비율. 선인들의 지혜를 정확히 지키고 이후의 과정을 충실히 하면 대를 물려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한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선생은 지역에서보다 수도권에서 인지도가 높은 명인입니다. 과거 청와대에 전용 식기를 납품하기도 했고 드라마나 영화의 소품으로 제공하기도 했었죠. 국가무형문화재 이봉종으로부터 방자유기 제작법을 전수받은 뒤 독자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2011년에 전북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이종덕 선생. 이제 이게 성형 재료가 된 거예요. 이걸로 모든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생긴 게 바둑알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바둑이라고도 하고 성형 재료를 원래는 바대기예요. 바대기. 원래 이름은. 예. 쇳물을 물판에 부어 만들어낸 넓적한 성형 재료는 이제 원형으로 잘라내야 합니다. 정확한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 방자 위에 밑그림을 그리는 선생. 유년 시절 유기 제작터인 충남 부여에서 성장 과정을 거친 선생은 어려서부터 자연스레 유기를 접하게 됐습니다. 이후 유기 공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유기장의 길로 뛰어들었죠. 처음엔 집안 어른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공예 제작은 못 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천한 일이라고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선생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열악하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죠. 좋은 유기의 조건은 재료의 정직함과 만드는 이의 감각. 뜨거운 화덕에 달궈가며 형태를 만드는 방자 기법은 세심하고도 정확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힘의 강약을 조절해가며 두드리고 또 두드려야 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방자 유기는 쉽게 깨지거나 휘어지지 않고 변색되지도 않으며 사용할수록 고유의 빛깔을 찾아갑니다. 이 방자는 달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대로 안 달구면은 녹거나 설 달구면은 깨지거든요. 그래서 달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선생이 바대기를 가열해 느리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불에 달구고 망치로 치면서 그릇의 형태를 만드는데 얇게 펴서 여러 장을 겹쳐 우묵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사시사철 불 앞을 지키며 수천 번을 반복하는 매질. 선생은 이 고된 전통의 방식을 고집하며 올곧은 장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형태를 만드는 거를 우김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막 대화하다가 자기 주장이 맞다고 막 고집 부리는 걸 우긴다고 그러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 이것도 제 인위적으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때리기 때문에 우긴다라고 해요. 이 물이 간순물이에요. 이 간순물에 우김질이 다 끝난 형태가 완성된 거를 간순물에 담궜다가 불에 넣어야만 이 표면이 껍질이 잘 벗겨지고 나중에 깎을 때 더 잘 깎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항상 단순물에 담굽니다. 자그마치 40여 년입니다. 그동안 선생의 손엔 굳은 살이 덮개처럼 내려앉았고 훈장처럼 어깨뼈를 달고 삽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크고 작은 굴곡들이 많았지만 선생은 여전히 불 앞을 지키고 있죠.
수만 시간의 땀과 노력 속에서 그 안에 예술혼이 담길 때, 시간이 흘러도 그 가치가 퇴색되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품위를 더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그 작품을 명작이라 부르는데요. 선생은 40여 년 세월 동안 묵묵히 노쇠를 다루며 전통이 빚어낸 아름다운 명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 재료하고 요 망치 소리하고 이게 소리와 이 눌려서 들어가는 그 정도를 생각해서 더 때리면 안 되겠다 그러면 딱 끊어버려야 돼. 욕심 부리면 깨져버리니까. 이게 열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의 이 재료는 조그만 타격에도 그냥 깨져버려요. 유리처럼요. 살짝만 쳐도 그냥 이렇게 내려도 그냥 깨져요. 이게 살짝 힘 안 주고. 그러나 열 처리가 된 상태의 제품은 안 깨져요. 그래서 이 방자는 반드시 열 처리가 돼야만 제품으로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열 처리를 한 제품이 이제 틀어져서 꼬여요. 그거를 바로 잡는 거를 트집 잡는다, 벼름질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까딱까딱해서 균형이 안 잡혀 있어요. 요거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당기고 치기를 반복하며 형태를 만드는 등 무려 14가지의 공정을 거쳐야 하는 작업입니다. 결국 수천 번의 두드림을 거듭해야 방자육이 하나가 탄생을 하죠. 그 과정이 어려워 숙련된 기술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선 질 좋은 유기가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고된 작업이지만 전통을 이어간다는 오롯한 자부심이 선생의 오늘을 이끌고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작업한 지는 한 20여 년 넘었고요. 선생님하고 작업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모든 것이 다 원칙, 진실, 그걸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도 더 아주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하고도 아주 코드가 맞고요. 그래서 계속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수없이 반복됐던 매질이 마침내 마무리가 되면 금속의 표면을 덮어싸는 산화피막과 매질 중에 생겨난 흠집을 제거해야 합니다. 노쇠 특유의 색이 나오도록 표면 전체를 갈아주는 가질 작업은 방자 제작 중 가장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죠. 쇠를 달구고 두드리는 전통적인 단조 기술은 유지하되 수작업이 불필요한 단계에서는 기계화 공정을 적절히 도입한 이종덕 선생. 제작에 있어 그만큼의 시간이 줄어 이전보단 조금 더 많은 제품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비정형적인 거는 집수세미로 그 기와장 빻아가지고 그 가루로 문질러서 이걸 닦았는데 지금은 이제 현대적으로 이제 핸드 그라인더라고 이렇게 좋은 회전력의 힘으로 깎을 수 있는 이런 사포가 나와서 요즘은 이런 걸 또 제작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더 표면이 매끄러울 수 있는 이런 게 되니까 요즘은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수없는 매질로 탄생한 품위 있는 곡선의 미학에 유구한 천년의 민족적 역사가 스며있는 방자유기. 자신의 작품만큼은 모두 방자로 제작하는 선생은 전수관을 짓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기물들은 대부분이 다 이제 유기인데 아주 오래된 것부터 뭐 한 20-30년 전 것까지가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박물관을 만들 때 이 활용해 보려고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방자로 만든 기물은 그 깊이부터 다릅니다.
주물은 이게 형태를 틀을 만들어서 이제 쇳물을 끓여서 부면은 완제품이 나오는 게 주물이고, 방자는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만들고자 하는 형태로 변형시켜서 단조로 때려서 만든 거를 이제 방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아, 여기 있네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요거는 방자 같고요. 요건 주물인데 올해 이렇게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방자로 제작한 거는 약간 색은 갔어도 뭐 파란 녹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 주물은 거의 새카매서 이렇게 푸른 녹이 많이 나는, 이런 것만 봐도 방자하고 주물이 차이점이 그냥 바로 보입니다. 예. 방자하고 주물은 소리가 확실히 다릅니다. 이 주물은 소리가 좀 탁하고 방자는 소리가 아주 맑고 좋습니다. 이건 주물의 소리고요. 방자의 소리는 이렇습니다. 휘거나 잘 깨지지 않고 쓸수록 윤이나 오래 사용할수록 멋스러움이 묻어나는 방자유기. 이게 제주도 무당칼인데, 이건 고리로 해서 이렇게 막 돌리는 거예요. 주물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부러져 돌아오질 않아요. 꺾어져. 또 더 하면 부러져 버리고. 주물은. 근데 방자는 그냥 텐션이 그냥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강한 거죠. 구리와 주석의 황금 비율로 얻어지는 10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우리의 그릇, 방자유기. 그릇 외에도 사찰용품이나 악기로 다양하게 쓰임을 가졌던 방자유기가 오래도록 익혀온 선생의 감각과 경험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선생의 공방에서 굵고도 깊은 징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소리도 만들어내는 이종덕 선생. 맑고 은근한 소리를 자아내는 징은 선생의 작품입니다. 방자유기의 최고의 걸작은 악기인데요. 유기를 만드는 사람은 악기를 못 만들지만 악기를 만드는 사람은 모든 유기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악기 기술은 방자를 만드는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이르는 경지입니다. 언뜻 듣기엔 단순한 소리 같지만 징이 가지는 음역대는 수만 가지.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이의 기호에 따라 제각각의 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에 소리를 잡아 균형을 맞추는 일은 까다롭고도 힘든 작업입니다. 오랜 경험과 특유의 감각으로 징의 소리를 잡아내는 선생. 40여 년을 해왔지만 여전히 어렵고 또 어려운 것이 징 만드는 일이죠. 지금 징 소리를 잡고 있습니다. 징은 이 완제품이 나와서 그냥 제품이 소비자가 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음을 맞춰서 나가야 이게 소비자가 이게 잘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징은 이 안에 부분을 치게 되면은 음이 올라가고, 이렇게 바깥 부분을 치게 되면 음이 낮아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것들을 다 맞춰서 그 필요한 곳에 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망치질을 많이 해서 귀가 좀 시끄러운 소리에 귀가 가는 기가 먹었어요. 그런데 이 징 소리만큼은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이렇게 쳤을 때 이 떨림이 고르지 않고 어느 한 부분에서 더 떤다든가 이럴 때 그 부분에 너무 이완된 거를 이렇게 잡아줘서 이렇게 소리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맞추는 사람이 지금 국내에 몇 없습니다. 이게 이번에 자동만 만들었어.
크기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 저쪽은 큰 것도 있고 뭐 더 큰 것도 있고 아주 작은 것도 있고. 이거 이번에 만든 꽹과리인데 한번 소리가 어떤가? 예? 한번 쳐봐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꽹과리 이쁜데요? 가볍고. 소리가 강하지 않고 아주 편안한 소리인데요. 음이 초음, 중음, 갱음이 확실하게 연주자들은 이 음이 안 나오면은 연주가 가장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자하고 주무새의 차이점은 진짜 방자는 이렇게 음이 정확히 나온다라는 거하고 주무새는 음이 없다라는 거. 그 꽹과리를 연주하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그 선호하는 꽹과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음이 이게 정확하게 초음과 중음과 갱음.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다니던 회사가 꽹과리 만들던 회사였는데 거기 와서 꽹과리를 사러 와서 그때부터 알게 돼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지내는데 이 유명한 꽹과리 주자이면서 또 저한테 이 방자도 배우러 오는 후배 겸 제자입니다. 꽹과리를 제가 친 게 한 40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뭐 전국 그 팔도에 있는 꽹과리는 뭐 거의 다 쳐봤다고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선생님께서는 그 두드려서 만드는 방자를 고집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걸 원하고 있고 또 음 자체가 맑고 또 깨끗하기 때문에 그 전문 예인들이 가장 아마 90% 이상을 선생님 그 악기를 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